안녕하세요. 행복한 시니어 만들기.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와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흔히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있게 빨리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죠. 내가 누구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나는 누구일까? 지금 묻는 사람의 의도가 본질적인 나를 묻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묻는 건지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알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같은 형상의 모습을 가진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와 또 감정 호흡과 또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은 변함없는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변함없는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로 인해서 내가 참 많은 행복을 느꼈어. 그리고 네가 성장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겪을 때에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리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 열매 같아. 그리고 너는 아름답고 아주 귀한 나의 자녀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되면서 자라와요. 그것이 우리가 누구한테서 배운 그런 언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로 만들었었을 때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옷을 입고 자라요. 우리들도 또 그 부모의 옷을 입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부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겼다는 것은 변함없는 본질인 겁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자녀인 것이 변함없는 본질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변함없는 본질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 그 본질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본질,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나는 누구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셨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이 슬픔과 괴로움, 기쁨과 환희,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 되어 산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라는 이 본질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며 깨우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노년기가 되면서 이제 리타이어를 해요. 그러면 지금 뭐하고 지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요즘 백조야, 나 백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근데 엄청 바빠, 하는 일 없이 바빠, 오라는 데는 없는데도 매일매일 바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저녁이 되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리고 허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바쁘긴 하지만 나의 놀이와 일이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나를 발견하면요, 일과 놀이가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는 객관적인 어떤 사물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것이 나의 모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진 속에 비춰지는 내가 나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요즘에 사진 기능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모습을 내가 제대로 못 찍어요. 그리고 변형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시킨 모습을 계속 찍다 보면요, 제가 어느 날 그 사진 속에 실제 인물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실제 모습을 잊어버려요. 우리 노년의 모습이 우리가 변형된 사진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얼굴을 보고 실제 내 모습을 보면서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사진 속의 내 모습이 난 줄로 착각하잖아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나예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는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으면요, 내가 누군지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또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이웃, 이런 사람들이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있지, 너는 굉장히 공격적이야, 내가 봤을 때 너는 되게 착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얼굴도 이뻐, 아니 쟤는 얼굴이 찌그러졌어, 이런 모습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의 모습을 셋업시켜요.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많이 우울해해요.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착각을 해서 내가 나인 줄 알고요, 또 그냥 마구마구 기뻐해요. 실질적인 내 안의 나를 모르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보여지는 나, 그것이 나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나, 거울 속에 보여지는 나, 타인에 의해서 편견되어졌던 나, 이것을 버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모습, 이것이 나와의 대화, 나와의 내면 소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었을 때부터 노인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발달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출생해서 아동기로 성장할 때에는 많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나에게 들려준 나의 평가, 그것이 나인 줄 알죠. 그쵸? 그리고 그 아동기를 넘어서 이제 저희가 청소년기가 돼요.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보다도 친구들을 더 좋아해서 친구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나인 줄로 알아요. 그리고 그 청소년기가 되면서 청소년기 친구들과의 관계로 이제 이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청년기로 넘어가거든요. 그 청년기 때는 나의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이게 이제 전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청년기 때는 부모도 몰라, 그냥 나의 연인, 나의 배우자, 그것이 이제 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이야기해주는 내가 난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청년기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하고서 열심히 살면서 이제 저희가 애도 낳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중년기로 넘어가요. 중년기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생활에서의 기반을 다지는 가장 혈기왕성한
생활의 완성된 단계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게 이제 중년기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중년기를 지나서 이제 젊은 노인기 또는 중년 노인기, 이제 노인기로 넘어가거든요. 옛날에는 55세를요 중년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55세가 노년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55세 이후에 리타이어를 하셔요. 그러면 노년기의 모습은 어떨까? 노년기에는요 평생의 중년기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재현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노년기에서의 나의 모습은 중년기까지 인식되었던 내가 나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변형돼요. 그리고 많이 허탈해하세요. 그리고 많이 슬퍼하세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공허해하세요. 그게 노년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노년기에도 내가 이제 나를 바로 알아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노년기에 바로 알아가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 안에 뭉쳐진 쓴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쓴뿌리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에 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소스를 제공한다든지, 또 준비되게끔 또 이렇게 과정에 동기부여를 해준다든지,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노년기의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것이 노년기로 가면서의 나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 의해서 중년기까지 일까지 없던 나의 모습이 나인 걸로 살아가는 노년기, 이것을 이제 벗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길의 물속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사람의 마음속을 누가 안다고 그분들이 평가되는 나로 인식되어 있는지, 이제는 그것을 좀 벗어버리는 시간. 상담의 대가인 상담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 로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안에는 유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기체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의 기능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기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잠재력, 이것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발견하고 이것을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유기체적인 생명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사과에는 씨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사과의 씨가 여러분들 사과일까요? 씨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씨예요. 그쵸? 그러나 이 씨를 우리가 심어야 사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씨가 없으면 우리는 사과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이 씨가 바로 유기체예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에요. 그래서 이 씨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아는 닭이 있죠. 닭. 닭이 계란을 낳죠. 그럼 계란이 닭일까요? 계란일까요? 어떤 분들은 계란을 보고요, 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란은 계란이에요. 닭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란을 통해서 어미닭이 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닭이 생겨나는 거예요. 닭을 만들기 위해서의 가장 잠재력은 뭐예요? 알이에요. 알이 없으면 우리는 닭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현 가능한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살아오는 세월의 바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잠재력을 가슴 안에 깊이 묻어두고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 의해서 보여지는 내가 난 줄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에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실현했었던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잠재력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내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간에 환경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바탕이 달라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콩은요, 밖에서 나는 콩은 한 가지인 것 같지만 환경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릅니다. 밖에서 자란 콩은요, 메주콩도 쓸 수 있고요, 두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그런데 그 콩 중에 아주 컴컴한 곳에서, 그리고 햇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야 제 역할을 하는 콩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콩나물이에요. 콩이라고 해서 다 밖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가장 작은 그 잠재력 씨앗에 의해서 모든 것들의 역할이 다르듯이, 그리고 그 노력함에 의해서 역할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험을 동반한 성숙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환경에 따른 변화에 따라 잠재력의 실현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알면요, 누구의 충고와 자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자체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절당할 필요도 없고요, 평가받을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즐거운 나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요, 또 자연인과 함께 하겠다 해서 더 깊숙한 산중에서 자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요, 농사에 풍부한 지식이 있으세요. 그리고요, 창의가 무척 많아요.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연의 세계에서 버텼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무궁무진하세요.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학식과 지식의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처한 위치에서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무궁무진하게 발달해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꺼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꺼내서 쓰면서 나를 개발할 때 나의 생활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너 자신을 알라. 그거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하죠.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요, 제가 제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각 가정에 지금 거의 다 강아지 한 마리씩들은 키우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랑해요, 강아지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 동물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강아지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본질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공부라는 것이 꼭 학식의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해내는 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예술을 하죠. 나이가 들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을 내가 알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답게 산다는 것은요, 내 개성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여자들 중에 전쟁들이 좋아하는 여자들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동성 있고 액티비티한 그런 여자아이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여자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의 고정관념을 집어넣어 주세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우리 이제 여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수놓고 바느질하고 책 읽고 서예하고,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책 읽어야 되고 수놓아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서 얌전히 공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활동성 있고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군인도 되고 싶고 경찰도 되고 싶고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잠재력을 다 눌려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개발해 주셔가지고 여자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그 상대방의 재능을 개발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는 교육이었어요. 노인기 시절에도 우리가 평생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이것이 노인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노년기의 삶은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과 함께 떠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은 타인과의 연결인 거예요. 타인과의 연결은 결국은 뭐냐면 끈기와 집중력, 그리고 감정 조절을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대인관계력이 향상되는 것이에요. 나와 타인의 정보도 공유하고 일체감도 느낄 수 있고, 또 문제 해결력도 또 서로 나누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는 창의성도 저희가 이제 개발해내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돕는 아름다움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과 대화하면서 타인과의 능력 개발을 우리가 몸에 익히면서 개발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 이거는 원죄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준 죄야. 그리고 원죄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나고 부모는 부모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의 객체적인 인물로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각자의 객체대로 우리에게 향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나의 죄는 나의 것이에요. 부모한테서 물려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또 칭찬받는 것이 아닌, 나는 나로서 현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요, 부모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sometimes 착각해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내가 받고 있다고. 아니거든요. 나는 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나를 보는 거. 이것이 나와의 대화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LA는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 곳이 자바라는 그런 이제 시장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많은 옷들을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많은 옷들을 만들어내시면서 바쁘게 살아가세요. 진짜 눈동자에서 빛이 날 정도로 빛을 발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찾는 시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숨을 쉬어야 되는,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나누었느냐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일주일에 시간을 내서라도 한두 시간씩 노인 케어 하시는 어머니 봉사단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분들에게 섬김으로,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그분들에게 식사로, 그분들에게 봉사를 하셨대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삶의 여유가 생겼대요. 나도 숨 쉴 공간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구나.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내 안의 따뜻함에 이 씨앗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것을 개발해내니까 나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셨대요. 이것이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나의 시간적인 여유이고요. 이것이 자연과 대화하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과의 관계력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제 노년기가 되면은요, 나와 이익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익과의 화해도 필요하고, 또 나와 내가 화해하는 존재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 때 노인들에게 본인들 간의 화해의 시간, 그리고 이익과의 화해의 시간, 이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의 소망을 지닐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또 노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의 응어리, 또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뒷면까지도 그분들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읽어주며 그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노인 지도자 과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나를 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요, 마음의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노년층이 우리보다 조금 나이 드신 중년 노인층, 또 중년 노인층은 그보다 조금 더 연세가 드신 노년 노인층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갈 때 편안하게 우리가 발맞춰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시니어 지도자,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노년기에 나를 찾는 행복 찾기를 그분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일을 해가면서 저희가 행복 찾기를 해줘야 될까요? 먼저 그분들에게 가장 기뻤었던 일이 무엇인지 기쁜 일을 찾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한테 용서하지 못했던 내 안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년이 되면서 저의 쭈글쭈글한 모습 때문에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성형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노년은 노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성숙된 노년으로 나를 인정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참 여한이 없는 내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여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여한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삶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됐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안정된 것으로 또 돌아왔고, 내 자녀들 다 잘 키워서 시집 장가 보냈고, 또 내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면서 좋은 직장을 갖고 다니면서 또 남한테 부럽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요, 우리는 나의 일을 다 했다, 나는 참 여한이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행복한지 알고 나는 여한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나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숙제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잠재력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해결해 가면서 그 취미 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미래의 꿈을 내가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한 없는 나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 찾기예요. 그리고 감정 스스로 조절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조절하면서 나의 몸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나의 움직임대로 생활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분노, 조절, 화,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기에 나를 찾는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노년에 내 스스로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행복 여행을 시도를 이제 해보기로 해요.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 속의 것을 다 비춰가지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이 어려웠나를, 내 상황을 내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나를 되돌아보는 나. 내가 숨기고 싶어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부끄러움으로 저 밑바닥에 콩콩 보따리 속에 숨겼던 그 보따리를 풀어서 밖으로 토해낼 수 있는 나. 그리고 부끄러움이나 수치 이런 것들이 본래 내 모습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나를 숨기고 살아왔던 억압된 모습이야 해서 이 억압을 풀어버리고 자연스러움으로 도전하며 내가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아서 해결하는 나. 이것이 바로 행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TV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남궁민이라는 이제 젊은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학 박사가 되기를 꿈꿨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전부 의사셨고 이제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우수한 성적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이 공학 박사로 이제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를 많이 대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졸업반이 다 됐는데 부모님께 상담을 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엄마 나는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엇이 맞나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부모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 부모님은 깜짝 놀랐죠. 아니 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여기까지 컸고 이제 졸업 얼마 안 남고 이제 너의 길은 무궁무진한데 지금 와서 이거를 포기한다니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아들의 그런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봐.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남궁민이라는 이 청년이 나는 연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탤런트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이 탤런트는 공학 박사보다 더 어려워. 거기는 얼굴도 이뻐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 남궁민이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뭐가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꿈틀거리는 뭐가 있어요. 꿈틀거리는 나를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래 네 안에 꿈틀거리는 에너지의 역량이 그곳이라면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밀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기 학원도 다니고 연기 공부를 했대요. 그랬는데 연기 학원을 다녀도요 발탁되는 게 너무 힘들다네요. 그래서 맨 엑스트라만 했대요. 죽은 시체로 30분 누워있기, 뭐 또 지게지고 가는 역할, 이런 역할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그 감독들한테 너는 죽은 시체가 왜 움직여? 너는 지게지고 가는 모습 왜 이래? 이렇게 핀잔을 들었대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수치심과 좌절함이 들었겠죠. 그런 무망 시절을 15년을 했대요. 15년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슬프지 않았대요.
그런 모욕감이 들고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계속 들어주었을 때도 이 청년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꿈틀거리는 에너지로 인해서 핀잔을 들어도 기뻤대요. 아, 여기 이게 안 됐었구나. 그러면 내가 그 다음번에 이렇게 액션을 취해봐야겠구나. 아, 그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루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열등의 의식이 없었던 거죠. 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씨를 발견했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어떠한 자문도 듣지 않았어요. 내가 개발을 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15년 만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탑배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씨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좌절감, 수치, 열등감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내 씨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남의 충고가 들어오고 남의 자문이 내 귀에 들어오는 거고 또 내가 누구를 충고하게 되고 내가 누구를 질타하게 되고 내가 누구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열등감의 한 요소에 성숙되지 못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충고하고 질타하고 지적질하는 난가? 나는 내가 늘 누구에게 자문과 충고를 요구하는 난가? 여러분들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내 안에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벗어버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정말 소중한 잠재력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노년기의 기쁨으로 내가 나를 개발해 나가는 성숙한 노인의 모습,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에서 공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한 75세가 됐어요. 근데 65세까지는 그분이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개인 택시를 하셨대요. 개인 택시를 하면서 이분은 너무 즐거웠대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또 대화를 하면서 또 기쁨을 나누면서 그것까지 모셔드리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일단은 시간의 자유함이 있었대요. 그때 내가 정말 하고 싶었었던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대요. 근데 그분이요, 자기 안에 솟아오르는 그 에너지의 열정이 춤을 배우시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춤을 배우시기 시작했대요. 옛날에 우리가 춤을 배운다 하면 바람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춤바람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누군가가 춤을 배우면 조금 그 집은 이상하게 봤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춤의 끼는 어쩔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개인 택시를 하시면서 매일 2시간씩 춤을 배우러 다니셨대요. 그리고 지금 춤을 너무 잘 추신대요. 너무 잘 추시면서 춤을 배우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누가 너 댄서야? 너 그러다 바람나? 이것이 전혀 들어오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춤을 춤으로 인해서 그때 내 자신의 기쁨을 얻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하나 되는 화합을 이루는 자기가 너무 대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내를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공항까지 왔었을 때 야, 이렇게 훌륭한 노년기의 아름다운 모습의 어르신들도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시를 개발해서 잠재력을 나눠주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그런 역할을, 정말 이거 귀한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나눠주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 같이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감정의 흐름 조절과 그리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이런 것들을 저희 놀이 강사 미셸 선생님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간단한 액티비티니까 집에서도 많이 해보시고요. 저희 놀이치료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이 놀이에 응해주시면 많은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따뜻한 감정이 들어왔었을 때 혹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저희 아들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물과 같은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랬을 때 따뜻했군요. 네. 네. 자, 우리 안에 행복의 미소가 우리 안에 들어왔었을 때 그때 감정은 따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고통의 감정을 느꼈을 때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고통의 감정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셸 선생님, 고통의 감정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을 때 그때 표현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요, 고통의 감정이 파고들 때는 너무나도 아파서 울기도 하고 그거를 혼자 밖에 나가서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고통의 감정이 사그라드는 모습을 느끼시는군요.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와, 자, 우리가 고통의 감정이 들어왔었을 때 그 고통을 가슴으로만 느끼지 말고 밖으로 표현하고 밖에 나가서 대화하는 거. 이게 고통을 줄이는 우리의 내가 나를 발견하는 나와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고통이 들어왔을 때 또는 따뜻함과 아름다움 또 그림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우리를 표현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나와의 대화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나와의 대화 놀이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저희 센터에서 유튜버 항원여정 프로그램 실시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에서 자연과 대화하며 감사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마음껏 춤추고 놀 수 있는 흥에 겨운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여행 떠나보세요. 내 안에 흐르는 잠재력,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나와의 대화이고 나와의 내면 소통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노년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나의 생각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멋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지도자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내 가슴에 담고 노인케어 센터나 아니면 노인 데이케어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이런 작업을 하시면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로서 또 좋은 나로서 한 발짝 더 거듭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4주 이론 과정 끝나고 이제 그 다음번에 놀이 과정만 1시간 동안을 계속 할 텐데 그 시간에 많이 이제 이러한 놀이에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